데일 카네기는 처음으로 사회인들을 위한 대화술 훈련 과정을 개발한 강사입니다. 그런데 대화술을 가르치다 보니 더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담은 마땅한 책이 없어 직접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관련된 심리학 서적, 신문, 잡지, 과거의 위인들, 인터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과 요령을 습득하고 그것을 강의로 냈습니다. 처음에 이 책은 몇 가지 핵심적인 규칙을 담은 작은 카드로 시작했지만 연구와 강연 참가자들의 사례가 더해지며 조금 더 큰 엽서, 몇 장의 인쇄물, 소책자, 그리고 지금 출판된 책까지 마치 아이가 자라나듯 점점 내용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10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살아남아 전 세계 6천만 부가 판매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핵심적인 원칙과 각 원칙에 따른 기본적인 조언과 관련된 기술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을 통합해 내용을 단순하게 하고 필요할 때 핵심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쉽게 점검하고 관련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친구를 만들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말하는 인간관계란 크게 두 가지, 잘 지내는 것과 조화로운 변화 유도를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대상은 친구, 가족, 비즈니스 등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행복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것도, 가장 큰 스트레스와 불행이 생기는 것도 모두 인간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관계는 성공에 있어서도 핵심입니다. 성공 요인들에 대해 다룬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엔지니어링과 같은 기술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에서도 기술적 지식이 성공에 기여하는 정도는 15%에 불과하고 성격, 리더십 등과 같은 인간관계 능력이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핵심적인 위치에서 더 많은 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은 그 조직에서 가장 기술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원활히 의사소통하고 타인으로부터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고 호감과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과 성공의 핵심적인 인간관계 기술은 타고나지 않아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인간관계 핵심 원칙은 3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당신이 옳아요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과 의견,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논쟁합니다. 하지만 데일 카네기는 그 모든 말다툼들이 쓸모없는 짓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수십억의 세금을 횡령한 도둑도 흉악 범죄자도 아무리 크고 명백하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100명 중 99명은 절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추궁하고 몰아붙일수록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라는 식으로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를 더 강화할 뿐입니다. 또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뿌리 깊게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언젠가 보복할 기회를 평생 엿보도록 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못나거나 나빠서가 아니고 그냥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논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논쟁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더 강화할 뿐입니다.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은 더 강하게 연결되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자존심의 손상을 입는 고통스러운 것이 되며 생각을 강화하는 것은 자존심을 지키는 즐거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상대의 생각의 유연함을 위해서라도 누군가의 생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날카로운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허용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믿음, 호불호, 자부심, 행복 추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만의 독특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그런 세상이 굉장히 이상하고 한심하고 답답하고 심지어는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쳐주고 싶고 바로잡아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보기에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섣불리 상대방을 교정시키려 하는 것은 상대방을 굉장히 불편하고 방어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그만의 이상한 세상을
그냥 허용해 줄 때 그는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게 되어 그때 나는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허용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소입니다. 미소는 사랑과 허용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순간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진실하고 밝은 미소를 볼 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용에 더해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해서 나라도 그랬을 거야 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간 만큼 상대의 마음은 더 많이 열리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나의 적이 아니란 것을 알고 나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믿을 만한 아군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굳이 힘들게 긴장하고 방어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된 기술입니다. 비판도 논쟁도 못하면 상대가 명백히 실수하고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화내며 잘잘못을 따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누군가를 지적하며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실수를 조화롭게 바로잡는 몇 가지 기술을 소개합니다. 굉장히 겸손하며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실히 그렇게 알고 있고 상대가 틀렸다고 해도 명백히 당신이 틀렸소 라고 하는 대신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이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누가 틀리고 맞는 대립적인 입장이 아닌 함께 나란히 사실 확인을 하는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명령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묻는 질문 혹은 제안을 하면 누르고 제압하는 느낌이 아닌 상대의 의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 상대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그 제안에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면도를 하기 전에 먼저 면도 크림을 바릅니다. 그냥 면도를 하면 날카로운 면도날에 피부를 다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비판을 하기 전에 먼저 칭찬과 감사를 전달하고 비판을 하면 마음을 훨씬 덜 다치게 됩니다. 면도가 끝난 뒤 진정 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비판 이후에 또 한 차례 칭찬, 격려, 감사를 전달한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간접적 지적은 직접적으로 이거 별로야, 나빠 하는 대신에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는 나도 참 부족하지만 나도 잘 못하지만 이라는 메시지를 기본으로 하고 겸손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는 상대에게 용기와 열정을 잃지 않도록 지적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 이거 못해 하며 특정 영역에서의 능력 부족을 자신의 정체성 차원으로 영구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해결될 아주 가볍고 일시적인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이고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가 내 잘못을 추궁할 만한 상황에서 먼저 스스로의 잘못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인정하며 선수를 쳐버리면 상대 입장에서 같이 채찍질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립적인 입장을 해소하고 나란한 입장으로 섰기 때문에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당신은 특별해요입니다. 상대방을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로 인정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을 갈망합니다. 사람들마다 그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스스로를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로 느끼고 싶어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갈망이 좌절되었을 때, 다시 말해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 못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았다고 느낄 때 가장 크게 분노합니다. 누군가는 옷차림과 명품과 자동차로, 누군가는 출신 성분으로, 누군가는 자신이 사는 동네로, 누군가는 자신이 소속된 집단으로, 누군가는 알고 있는 지식의 양으로, 누군가는 마실 수 있는 술의 양으로, 누군가는 위대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누군가는 끔찍한 악행을 저질러 관심을 받음으로써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원하는 것은 모두 같습니다. 스스로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빛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은연중에 그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상대방에게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상대는 열정이 살아나고 자신이 가진 최대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점을 지적하고 질책하면 의욕이 꺾여버리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첨이 됩니다. 아첨은 보답을 바란다는 점에서 여전히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첨은 인정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잠깐은 통할지는 모르지만 어딘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느낌을 주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단한 호의를 베푸는 듯 해도 보답을 바라고 기대하고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순수한 관심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의 관심과 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내가 나서서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열린 마음으로 묵묵히 듣는 것입니다. 이때 대화의 주제는 상대방이 흥미있어 하는 것으로 혹은 상대방이 자부심 가질 만한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이름은 다른 모든 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말이며 그가 가장 빛내고 싶어하며 오래도록 남기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은 당신은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이름을 잊거나 틀리는 것은 정반대의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대단한 신뢰가 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생일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요즘은 메신저 회사에서 너무 잘 알려줘서 조금은 의미가 덜해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술이 몇 가지 나옵니다. 먼저 작은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던 사람에게 오래된 희귀 서적을 잠시만 빌려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의 허영심과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단히 은근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존경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체면 세워주기는 그럴듯한 직위, 호칭 등을 부여함으로써 껄끄러운 상황에서도 명예로운 길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키고 싶은 평판 주기는 상대방이 갖추기를 바라는 미덕으로 미리 인정받게 함으로써 그 평판을 지키고 싶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하게 하기는 타인의 뜻에 떠밀려 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입으로 말하거나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은근한 힌트를 미리 많이 주거나 적절한 질문을 함으로써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기는 같은 부탁이어도 더 고상한 명분을 제시함으로써 상대에게 옳은 일을 한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극하기는 상대방의 인정받고자 하는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뉴욕 주지사가 교도소 소장이라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를 제시하고서 상대가 망설이는 티를 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긴 어려운 자리긴 하지. 조금 더 거물급 인사를 찾아보겠네. 도전 욕구를 자극한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당신에게 맞출게요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의 상황, 생각, 욕구 등을 가능한 깊이 이해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대화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주로 말하고 상대방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주제를 삼고 상대방의 관점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관련된 기술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스 세트는 대화의 시작에 예스라는 긍정의 대답을 충분히 이끄는 것입니다. 예스는 그 말 자체로 고개를 끄덕이며 수용적, 개방적, 긍정적 반응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립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나란한 입장에 서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관성을 만들어내서 더 협력적이고 우호적으로 대화를 이끄는 기술입니다. 극적 연출은 상대방이 쉽고 직관적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흥미롭게 연출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결하기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설득하고 제안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접근입니다. 낚시를 할 때 미끼로 딸기를 달지 않고 지렁이를 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내가 원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NLP, 전통 최면, 에릭슨 최면 등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나름의 고도화된 기술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익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그런 고도화된 기술들이 완성된 모습이 결국 지극히 기본적인 예의, 배려, 존중과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인격과 미덕을 갖추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시작이고 또 완성인 것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의식하고 써먹으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늘 진심이 동반되어야 하고 하나의 새로운 인격으로 만들어야 하는 인격 수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시된 기술들을 얄팍한 속임수로 쓴다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결코 호의를 바탕으로 한 진심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얄팍한 속임수는 상대로 하여금 왠지 모를 부담과 불편함, 찝찝함을 남기고 진심이며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냥 그 속셈을 다 알아도 그냥 기분 좋게 속아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예시가 아주 풍성합니다. 예시들을 통해서 내용의 깊은 이해를 돕고 인간관계의 기술이 얼마나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으로 이 책을 처음 접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꼭 다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희 아룸 카페에서 이 마인드맵 파일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룸 채널의 멤버십 가입자는 잠재의식 지휘법, 습관 개선, 무의식 정화 등의 강의와 2주마다 업로드되는 멤버십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을 쓰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